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퀘어 메신저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잔잔한 무늬가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 면은 반질반질하고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두고 비교해보면 더욱 선명하게 구분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스티커는 가죽 겉면에 붙이고 가죽에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작하면서 바로바로 제거해주세요. 4번 가죽 2개를 2번 가죽 위에 올려서 이 부분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한 면의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6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저희는 가죽 색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얀색 실을 사용했습니다만 실제로 받아보는 패키지에는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실이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2번 가죽 2번째 구멍에 4번 가죽 1번째 구멍을 맞춰줍니다. 2번 가죽의 1번째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바늘을 통과해줍니다. 2번 가죽의 1번째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4번 가죽의 1번째 구멍을 2번 가죽의 2번째 구멍과 맞추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4번 가죽 1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2번 가죽 1번째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서 4번 가죽 1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2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뒤로 중복해서 바느질할 때 실이 일자 모양을 유지하도록 잘 정돈하고 실을 당겨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올려서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겉면에도 실 위에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4번 가죽도 2번 가죽 위에 올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스티커는 제거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7배인 30cm로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가죽 겉면을 바깥으로 향하게 해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가죽을 겹치지 말고 평행하게 놓아주세요. 4개의 구멍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위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계속해서 아래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바느질이 사각 모양이 되도록 한 방향으로 바느질해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잘 당겨주세요. 위에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면 사각형으로 한 바퀴를 바느질했습니다. 바느질 거리가 짧기 때문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더 바느질해줍니다.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세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을 잘 당겨주세요. 쪽가 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를 겉면과 안쪽 면에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고정해주세요. 나머지 7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8번 가죽에 사각링을 끼우고 그 위에 7번 가죽 꼬리를 끼워서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7배인 35cm로 4개 잘라주면 됩니다. 8번 가죽에 사각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7번 가죽 꼬리를 접어놓은 8번 가죽 한쪽 면에 끼워줍니다. 여기 바느질 구멍 사이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각링과 7번 가죽을 끼운 8번 가죽을 1번 가죽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숫자 스티커는 제거해주세요.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아래 바느질 선을 먼저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 3겹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이어서 세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실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7번 가죽고리를 아래로 옮기고 여기 위에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방법은 아래 바느질과 동일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해보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8번 가죽에도 사각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은 8번 가죽 한쪽 면에 7번 가죽고리를 끼워주세요.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전과 동일하게 위아래를 각각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6번 가죽의 양쪽 면에 9번 가죽을 아래에 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9번 가죽의 반대쪽에 맞춰주면 됩니다. 9번 가죽을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한쪽을 바느질하고 가방끈을 한 방향으로 정돈한 뒤 반대쪽을 바느질하면 됩니다. 9번 가죽을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6배인 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고 반대쪽도 바느질해주세요. 반대쪽을 바느질하기 전에 9번 가방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지퍼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가방을 오른쪽으로 맨다면 지퍼 슬라이더를 왼쪽에 놓아주고 가방을 왼쪽으로 맨다면 지퍼 슬라이더를 오른쪽에 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 지퍼 슬라이더의 방향을 정하고 바느질해주세요. 저희는 지퍼 고리를 왼쪽에 놓고 바느질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5번 가죽을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6배인 40cm로 2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지퍼 슬라이더를 아래로 내리고 바느질하면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5번 가죽을 6번 가죽 아래에 놓고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 양쪽의 이 부분을 각각 바느질할 겁니다.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이 부분을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12배인 35cm로 두 개를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실 위에 발라서 마감해주세요. 반대쪽도 가죽 겉면이 맞붙도록 접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모두 끝나면 바느질한 코너를 눌러서 가죽을 뒤집어주세요. 가죽 겉면이 바깥을 향하도록 뒤집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2번 가죽 세면의 둘레를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1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뒷담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과 1번 가죽, 3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은 바느질 구멍이 다른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죽은 바느질의 큰 구멍의 위치가 다릅니다. 3번 가죽 중에 한 장은 큰 구멍이 8개가 있고 남은 한 장에는 큰 구멍이 4개만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만 봐도 한 장은 큰 구멍이 3개가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큰 구멍이 8개가 있는 3번 가죽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3번 가죽은 옆에 놓아주세요. 나중에 바느질할 겁니다. 3번 가죽 겉면 위에 2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가운데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아래 바느질선의 가운데에 있는 큰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2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의 큰 구멍도 같이 맞추고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5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주세요. 지퍼고리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놓아주고 5번 가죽 중간에 큰 구멍과 2번 가죽에 큰 구멍을 맞추고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5배인 31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가죽 3겹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바늘을 통과해 줍니다.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집게를 제거하고 이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큰 구멍까지 쭉 바느질하면 이번 가죽의 오른쪽 바느질은 끝납니다. (3번) 가죽 모서리 부분의 첫 번째 큰 구멍과 두 번째 큰 구멍 사이에는 3번 가죽과 5번 가죽 두 겹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새들 스티치로 두 겹을 바느질하고 두 번째 큰 구멍에서 1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을 추가하기 전에 3번 가죽의 모서리의 두 번째 큰 구멍 전까지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의 두 번째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다음 큰 구멍에서 1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을 2번과 3번 가죽 사이에 끼워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3번 가죽 두 번째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맞춰주고 1번 가죽 큰 구멍과 3번 가죽 다음 큰 구멍도 맞춰줘야 합니다. 3번 가죽 코너의 두 번째 큰 구멍부터 1번 가죽을 추가해서 가죽 3겹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1번 가죽을 2번과 3번 가죽 사이에 끼우고 바늘로 3번 가죽의 큰 구멍과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 5번 가죽의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3겹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3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다음 큰 구멍은 5번, 6번 가죽을 겹쳐놓은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겹쳐서 바느질한 구멍과 큰 구멍이 맞지 않으면 앞부분에서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수정해서 바느질해야 합니다. 여기부터 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잘 봐주세요. 다음 구멍은 1번 가죽을 연결한 바느질 구멍 아래에서 오른쪽 가죽으로 바늘을 빼서 3번 가죽을 통과합니다. 바늘이 통과한 방향을 잘 봐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다음 구멍은 같은 1번 가죽의 바느질한 구멍을 통과해서 왼쪽 가죽면으로 바늘을 빼고 3번 가죽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새 가죽의 아래 부분 가운데에도 큰 구멍을 맞춰줘야 합니다. 큰 구멍이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 잘못 맞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느질은 1번 가죽을 이은 오른쪽 가죽 구멍으로 바늘을 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이은 왼쪽면 바느질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3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바느질 구멍을 1대1로 맞춰가며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큰 구멍을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여기 코너의 두 번째 큰 구멍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2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가죽을 추가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집게로 집어서 표시해주세요. 코너의 두 번째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하고 잊지 않고 2번 가죽을 추가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가죽을 추가하느라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가죽마다 표시해둔 큰 구멍들을 잘 맞춰가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나머지 3번 가죽을 바느질해야 합니다. 먼저 지퍼를 열어주세요. 지퍼를 열어주지 않으면 바느질이 끝나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남은 부분을 바느질하고 지퍼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 부분부터 뒤집어 줄 겁니다. 먼저 가방끈을 지퍼 가운데를 통과해서 밖으로 꺼내주세요. 나머지 3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3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로 모이도록 놓아주세요. 3번 가죽은 양쪽으로 큰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옆에 큰 구멍은 5번과 6번 가죽을 이은 바느질 구멍과 맞춰주면 됩니다. 이 구멍이 5번 가죽과 맞추는 큰 구멍입니다. 반대편 구멍과 구별하는 방법은 양쪽의 큰 구멍과 가까이 있는 큰 구멍입니다. 가죽을 돌려서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바느질 구멍이 맞지 않습니다. 이 큰 구멍이 5번 가죽 큰 구멍과 맞도록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이 둘레 한 바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바느질해야 할 총 길이의 4배인 2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양쪽 옆에 큰 구멍도 잘 맞추고 아래 부분 큰 구멍도 6번 가죽 큰 구멍과 잘 맞춰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을 뒤집어주세요. 바느질한 부분을 눌러 윗부분을 뒤집어주고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서 아래의 코너 부분부터 눌러서 뒤집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뒤집어주세요. 가방을 뒤집었으면 바느질한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반대쪽에 가방 뚜껑을 닫고 잠금 장식을 잠그면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문지나 종이를 가방 안에 넣어서 가방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방의 지퍼를 잠궈주면 스퀘어 메신저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